안녕하세요. 디노자유아빠입니다. SQL 초보자라면 꼭 알아야 할 10가지 문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0가지 문법 정도만 알아도 웬만한 쿼리들을 만들어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각 문법들은 간단한 실습 쿼리로 결과를 먼저 보여주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복잡하지 않게 하려고 하였어요. 한번 쭉 들어보시고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은 구간을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차는 다음 순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편하게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셀렉트 문과 테이블에 대해 알아보는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셀렉트 뜻은 선택하다는 뜻이죠. 이 문법을 사용해서 내가 보고 싶은 데이터를 고를 때 사용하는 문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데이터라고 하면 아파트 거래 데이터를 보고 싶어, 다세대 거래 데이터를 보고 싶어 등 내가 보고 싶은 데이터 주제가 있을 텐데요. 이때 사용하는 문법이 셀렉트 문법입니다. 그럼 저러한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을까요? 테이블이란 곳에 저장되어 있는데요. 테이블이란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고 엑셀 파일에 대해 아신다면 엑셀 파일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화면에서 제가 샘플로 셀렉트 쿼리문을 실행했는데요. 아래의 데이터들이 쭉 나와 있죠. 행은 로우라고 부르기도 하고 열은 컬럼이라고 불러요. 아래쪽을 보시면 10R 곱하기 16C 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10R은 10개의 행, 10개의 로우를 말하는 것이고 16C는 16개의 열, 16개의 컬럼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개수를 세어볼까요? 행의 경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가 있고 열, 컬럼의 경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16개가 있죠. 이러한 형식의 데이터들이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어요. 테이블은 보통 특정 주제 단위로 저장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파트 거래 데이터가 저장된 테이블, 다세대 거래 데이터가 저장된 테이블 등 테이블의 종류는 다양할 수 있어요. 컴퓨터에 파일을 저장할 때 주제별로 다양한 파일을 저장하듯이 테이블도 다양한 주제별로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셀렉트 문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테이블에 저장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셀렉트 다음에 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스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건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항목을 다 보겠다는 내용이에요. 화면에 보시면 프라이스, 컨, 이얼, 대지 등 항목이 많이 있는데요. 이 항목들 중 일부만 선택하지 않고 다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별 아스타표 대신 프라이스만 선택하거나 컨, 이렇게 특정 컬럼만 보겠다고 하면 이렇게 명시해서 컬럼명을 적어주시면 전부 다 항목을 보지 않고 이런 식으로 프라이스, 컨, 이어에 대한 항목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from이라는 문법은 from 다음에 테이블명만 적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셀렉트 문을 몇 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은 이제 셀렉트, 컬럼명, 그리고 from, 테이블명을 쓰면 되는데 리밋 10 이런 문법인데 이거는 MySQL에만 사용되는 문법이고 나는 몇 개의 행만 보고 싶어 할 때 쓰는 문법이라 아직은 크게 모르셔도 되는데 이 문법은 현재 10개 행만 보겠다고 해서 지금 리밋 10이라고 적었습니다. 100개로 보고 싶다 하면 이렇게 리밋 100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결과도 100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테이블명을 현재 이 빌라 리스트란 테이블은 제가 만들어 놓은
테이블인데 빌라 거래에 대한 테이블이고, 아파트 거래 테이블을 이렇게 바꿔주면 요거는 아파트 거래에 대한 데이터들을 볼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컬럼을 다시 아스타로 바꾸면 아파트 리스트에 있는 모든 컬럼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고요. 오더바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시간 셀렉트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셀렉트문을 사용해서 선택한 데이터를 정렬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 오더바이 문법이에요. 오더바이 문법은 가장 마지막에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리밋 문법보다는 위에 적어주시면 되고요. 초보자 강의다 보니 정렬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어떠한 데이터를 가나다 순으로 보고 싶거나 1, 2, 3 순으로 보고 싶을 때가 있죠. 아니면 반대로 19, 8, 7 이런 식으로 보고 싶을 때도 있죠. 첫 번째 말씀드렸던 1, 2, 3 순으로 되는 경우를 오름차순이라고 하고 19, 8, 7 순으로 나오는 것을 내림차순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나는 부동산 매매 가격이 높은 순으로 보고 싶어 이러면 내림차순을 사용하게 되고요.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오름차순 예시인데요. 아파트 매매건 중 가격이 낮은 순으로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오더바이 다음에 내가 정렬을 하고 싶은 컬럼명을 써주면 됩니다. 아파트 매매가는 프라이스라는 컬럼을 사용하고 있어서 오더바이 프라이스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오더바이 프라이스라고 적어주고 실행을 하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제일 처음에 보이는 열 컬럼을 보시면 515라고 나오죠. 아파트 거래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에 거래된 도하면 당오리에 515만원에 거래된 곳이 나오죠. 그 다음은 550만원에 거래된 내역이 나오고요. 자, 그럼 반대로 아파트 매매건들 중 가격이 높은 순으로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높은 순으로 정렬을 하려고 하면 오더바이 컬럼 그 다음에 DSC라고만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수치가 어마어마한 큰 수치가 나오죠. 이게 73억에 팔린 한남 더 힐이 나와요. 어마어마한 가격이네요. 그리고 정렬을 여러 개의 컬럼을 사용하고 싶은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콤마를 사용해서 나열해 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거래가 가장 오래된 순으로 아파트 연, 월, 일을 보고 싶다고 한다면 오더바이 이어 이거는 거래 년을 나타내는 컬럼이고요. 그리고 month 이거는 거래가 된 월을 나타내는 컬럼이고 day 이거는 거래가 된 일자를 나타내는 컬럼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테이블에 저장된 데이터 중 가장 오래된 아파트 매매건인 2006년도 1월 1일에 거래된 데이터가 나오죠. 이번 시간에는 어렵지 않은 가장 기본적인 문법 중에 하나지만 자주 쓰이는 오더바이 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도 있지만 초보자를 위한 강의이기에 아주 간단한 내용들만 말씀드렸어요. 그룹 바이 문과 카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운트는 건수가 몇 개인지 알아볼 때 활용하는 문법인데요.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select 다음에 count 별이라고 나오는데 count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수를 세고 싶을 때 써요. 그 다음 문장의 from 다음에는 apt_list라는 테이블 명이 나오는데 이건 아파트 매매 리스트 정보가 들어있는 테이블이에요.
즉 위의 문법은 apt 언더바 리스트란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의 개수, 즉 행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알고 싶을 때 쓰는 건데요. 위의 예시는 아파트 매매 건수가 총 몇 개인지 궁금할 때 사용되는 거죠. 한번 실행해 볼까요? 43만 3,886건이 나오죠. 위에 간단한 문법을 사용하시면 특정 테이블에 들어있는 데이터 전체 개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 count는 group by와 같이 많이 쓰이는데요. group by문은 테이블의 전체 데이터가 아닌 특정 항목들에 대한 합계나 개수, 평균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문법이에요. 중복을 제거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이번 달에 우리 동네에서 거래된 아파트 매매 건수를 보고 싶어, 또는 연도별로 매매된 아파트 건수를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group by와 count는 가장 많이 쓰이는 문법들 중 하나예요. count와 group by를 같이 써보려고 하는데 다음 예시를 한번 봐주세요. select 다음에 나오는 dong는 컬럼인데 이건 주소 중에 동을 나타내는 컬럼이에요. 그리고 동, 콤마 다음에 좀 전에 보았던 count가 나오고요. 그리고 설명드렸었던 apt 언더바 리스트 테이블이 나오죠. 그 다음 줄에 group by라는 문법이 나와요. group by 다음에 내가 합계나 개수를 보고 싶은 컬럼명을 써주시면 돼요. select 다음에 써주었던 동 컬럼을 여기에도 동일하게 써주시면 돼요. 그럼 저 문법의 의미는 동별로 아파트 매매 건수를 보고 싶어 라는 SQL 쿼리를 작성하신 거예요. 실행하시면 그에 대한 답을 주겠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동별로 아파트 거래 건수가 쭉 나오고 있어요. 컬럼명을 다른 것으로 한번 사용해 볼까요? 이번에는 연도별로 아파트 매매가 몇 건 일어났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동 컬럼 대신 거래 연도를 나타내는 컬럼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apt 언더바 리스트에서는 year라는 컬럼을 사용하고 있어요. 실행해 보시면 연도별 아파트 매매 건수 데이터가 나오죠. 현재 이 테이블에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있지 않아서 건수가 적게 보이는 연도도 있어요. 2006년은 6만 건인데 2007년도는 2600건밖에 안 되지? 이상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룹 바이의 중복 제거 기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전의 문법에서 count 부분을 삭제하고 실행하시면 각각 다른 연도 15개가 나오죠. 중복된 값은 없어요. 이렇게 그룹 바이는 중복 제거를 위해서도 자주 사용되고 특정 항목별 개수를 센다거나 할 때도 자주 사용되어요. 웨어 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어 문법은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가 아닌 일부 데이터만 보고자 할 때 사용하는 문법인데요. 예를 들어 학생들 리스트 중 성별이 남자만 보고 싶다거나 나이가 30대만 보고 싶다는 등의 조건을 줄 때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백문이 불여일견 쿼리를 바로 날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쿼리를 한번 실행해보면 데이터가 쭉 나오는데 동이 삼성동만 나오고 있죠. 다시 문법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별 from apt 언더바 리스트는 이전 select 강의 때 설명드렸으니 혹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전 강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pt 언더바 리스트는 아파트 매매건이 정보가 들어가 있는 테이블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 웨어 문법이 나왔어요. 웨어 다음에 동이라는 정보를 담고 있는 컬럼명이 나왔고 그리고 는 표시가 나오죠. 그리고 작은 따옴표 사이에 삼성동이 들어가 있어요.
는 표시는 같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위의 문법은 동이 삼성동과 같은 데이터만 보고 싶을 때 쓸 수 있어요. 삼성동 앞과 뒤에 작은 따옴표가 들어가 있죠. 컬럼에 들어가는 데이터 타입이 여러 개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상세하게 다 말씀드리긴 복잡할 수 있으니 간단하게 숫자와 문자 종류가 있고, 문자 종류일 때는 작은 따옴표를 앞과 뒤에 싸줘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 잡아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문자가 아닌 숫자일 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작은 따옴표를 쓰지 않으면 돼요. 예제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위에 예제를 실행해 보면 아파트 거래가 1일에 된 리스트만 나오게 돼요. 데이 컬럼은 아파트 거래 일자인데 숫자형이기에 작은 따옴표를 안 써줘도 돼요. 지금까지는 조건을 하나만 줬는데 두 개의 조건을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엔드문을 써줘야 합니다. 또 예제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실행했던 쿼리의 조건들을 동시에 줬어요. 처음에 웨어 문법 다음에 아파트 매매건 중 동이 삼성동인 조건 하나와 두 번째 조건으로 AND 그리고 다음에 거래일이 1일인 조건이 추가되었어요. AND는 동시 조건인데요. 웨어 다음에 나오는 조건과 AND에 나오는 조건이 동시에 만족하는 리스트들만 나오게 돼요. 만약 두 조건 중에 하나만이라도 충족하는 리스트를 보고 싶다면 AND 대신에 OR만 써주시면 돼요. 한번 실행해 볼까요? 동이 삼성동이거나 거래일이 1일인 경우가 나오게 되죠. 거래일이 1일인데 삼성동이 아닌 동도 나오고, 삼성동인데 거래일이 1일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웨어절과 함께 AND, OR도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지금 강의까지 나온 것들은 아주 자주 쓰이는 문법들이에요. 이 문법들만 알아도 기초적인 쿼리는 소화해 볼 수 있답니다. 어렵지 않죠? 몇 번 해보시면 금방 감이 오시게 될 거예요. 케이스 웬 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웬 문법은 데이터 값이 특정한 조건일 때 다르게 표현해주는 역할 등을 하는 문법인데요. 예를 들어 나이가 11, 12, 13, 79, 80, 81 등 다양하게 있는 데이터가 있을 때 10대, 20대, 50대, 60대 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게 하는 문법이에요. 그룹핑을 할 때 많이 쓰이는데요. 바로 샘플 쿼리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케이스 웬을 쓰기 전에 아래의 데이터들을 한번 불러볼게요. 쿼리를 실행하면 아파트 거래 금액과 년, 월, 일을 보여주는 쿼리예요. 그런데 금액이 너무 다양하니까 1억 이하, 1에서 3억, 3억 초과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눠 볼게요. 그럼 아래의 쿼리를 이렇게 실행을 해보고 먼저 설명드릴게요. 실행을 해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컬럼이 하나 더 보이는데 프라이스, 즉 아파트가 매매된 가격의 구간에 따라 그룹핑된 표현 항목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케이스 웬을 활용하면 보기 쉽게 그룹핑을 할 수 있어요. 문법의 순서는 케이스 웬, 그리고 조건, 그리고 then, 표현 내용, 그리고 and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데요. 조건이 여러 개면 케이스 웬 조건 1, then 표현 내용 1, when 조건 2, then 표현 내용 2, when 조건 3, then 표현 내용 3 등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쓰실 수도 있고요. 마지막에 and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럼 아까 전에 쿼리를 다시 한 줄 한 줄 살펴볼게요. 첫 번째 줄에 select price가 있는데 price는 아파트 매매가를 나타내죠. 그리고 year는 거래된 연도, month는 거래된 월, day는 거래된 일, NM은 아파트 명의예요. 다음 줄에 케이스 웬 문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price가
1억보다 작거나 같을 때 1억 이하라는 글씨로 표현하라는 문법이고, 두 번째 조건은 아파트 매매가가 3억보다 작거나 같을 때 조건인데 1억에서 3억 이하로 표시하라고 하는 부분이고, 3억보다 작을 때 조건이지만 첫 번째 조건에서 1억보다 작은 데이터들이 1억 이하로 이미 표현이 먼저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은 3억 이하의 조건이 지정되어 있지만 1억 이하 데이터들은 두 번째 조건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표현에 1에서 3억 이하라고 적어줬고요. 세 번째 조건은 아파트 매매가가 3억보다 클 때 3억 초과라는 글씨로 표현해라 라는 거예요. 케이스 외에는 else 문법과도 자주 같이 쓰이는데요. 조건을 여러 개 적었는데 그 중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의 경우를 쓸 때 사용돼요. 문법으로 보면 케이스 when 조건들을 쭉 적어주고 마지막에 else 그리고 기타 표현 내용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조건 1에서 3 등에 적어둔 것이 포함되지 않을 때 else에 나오기 때문에 기존 쿼리를 조금 수정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lse 3억 초과 이렇게 적어주고 실행을 해보면 아까 전이랑 이제 결과가 똑같은데요. 왜냐하면 3번 조건은 따로 없지만 기존 쿼리에 있던 조건이 사실상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이 아닐 경우 다 포함할 수 있는 조건이었기 때문이죠. 이럴 경우는 else문을 쓰시면 더 간결하게 쿼리를 작성하실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케이스 when과 else 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케이스 when도 SQL 쿼리에서 많이 쓰이는 문법이에요. like와 not like 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문법이 어떨 때 활용되는지 예시로 설명드릴게요. 학생 이름 정보 중에 영희란 이름이 들어간 사람만 보고 싶다거나 김씨가 아닌 학생들만 보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죠.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문법이 like, not like인데 전자의 예시는 like, 후자의 예시는 not like예요. 즉, like는 특정 단어가 포함되는 조건을 사용하고 싶을 때 활용되고 not like는 반대로 특정 단어가 포함되지 않는 조건을 사용하고 싶을 때 활용돼요. 예시문을 먼저 실행해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보시면 아파트 이름에 자이란 단어가 포함된 데이터들만 쭉 나오죠. like 쪽의 문법을 살펴보면 like 문 앞에는 컬럼명이 먼저 나오고요. 컬럼명 nm은 아파트 이름을 나타내는 컬럼명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like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싱글 따옴표 그리고 퍼센트 그리고 특정 단어가 나오고 다음에 또 퍼센트 그 다음에 또 싱글 따옴표입니다. 자이 앞에 있는 퍼센트의 경우 자이보다 앞쪽에 위치한 단어가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퍼센트 자이, 퍼센트가 아닌 자이 퍼센트만 쓰게 되면 어떻게 나올까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 자이로 시작하는 데이터만 나오게 되죠. 그럼 앞쪽에 퍼센트를 놔두고 뒤쪽에 퍼센트만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이로 끝나는 데이터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like 문이 아니라 다음에 not like 문을 적용한 쿼리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이름에 자이란 단어가 없는 데이터들만 쭉 나오게 되죠. 정확히 일치하는 단어가 아닌 부분 문자가 포함되었는지 포함되지 않았는지 조건을 찾아보기 위한 문법인 like, not like 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자주 쓰이는 문법이고 몇 번 해보면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으니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건에 쓰이는 문법이기 때문에 where 다음이 아닌 and 다음 그리고 기존에 배웠던 케이스 when 문법과도 함께 사용될 수 있으니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브 쿼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쿼리는 보통 산식이 들어간 컬럼을 재활용하고자 하거나 할 때 사용되는데요.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 바로 실습 쿼리를 돌려보고 말씀드릴게요. 제 강의는 복잡한 이론보다 간단한 실습 위주로 갑니다. 아래 쿼리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시면 동과 CNT라는 컬럼이 나와요. 동은 아파트가 매매된 동이고 CNT는 아파트가 매매된 건수예요. 쿼리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셀렉트가 두 번 보이는데요. 첫 번째 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강의에 설명된 부분은 상세히 설명 안 할 테니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이전 강의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셀렉트 문법이 나오고 그 다음 from절이 나오는데 테이블명이 아닌 괄호가 나오게 됩니다. 서브 쿼리의 시작인데요. 저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하나의 테이블이라고 보셔도 돼요. 괄호 안에 또 셀렉트 문이 있죠. 셀렉트 동 콤마 그리고 카운트가 나와요. 그리고 from apt underbar list 그 다음 group by 동 이젠 다 아시겠죠? 동별로 아파트 매매 건수를 보고자 하는 쿼리예요. 가운데 있는 쿼리만 따로 실행해 볼까요? 이렇게 동별로 아파트 매매 건수가 나오죠. 이렇게 괄호 안에 쿼리를 써주면 그 결과가 마치 테이블처럼 인식되고 그 결과 내용을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웨어 조건에 CNT가 100건 초과에 대한 문법이 나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동별로 아파트 매매 건수가 100건 초과인 동만 선별해서 동 이름과 매매 건수를 보겠다는 결과 쿼리예요. 쿼리를 좀 더 변형해 보도록 할게요. 이 쿼리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웨어절은 없애고 그 대신 셀렉트 절의 케이스 웬 조건문을 활용했어요. 우리가 서브 쿼리에서 만든 CNT 컬럼을 가지고 재활용한 예시인데요. 결과는 새로운 컬럼이 하나 더 생기고 이 지역이 200건 이상 거래 지역인지 200건 미만 거래 지역인지 설명을 해주죠. 이런 식으로 서브 쿼리는 내가 가공한 쿼리를 재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번 강의의 예시들은 서브 쿼리를 한 번만 사용했는데 서브 쿼리는 여러 번 사용해도 된답니다. 다만 좀 복잡해지긴 하겠죠. 이번 시간에 서브 쿼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쿼리를 작성할 때 하나의 테이블만 사용했었는데요. 조인은 하나의 쿼리에 여러 개 테이블 정보를 엮어서 사용할 때 쓰이는 문법이에요. 보통 테이블은 특정 주제에 대한 데이터만 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보고 싶을 때는 여러 테이블의 정보를 결합해야 할 경우가 자주 발생해요. 쿼리를 먼저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기존 아파트 매매 정보와 관련된 컬럼들과 시와 구, 주소 정보가 나오는 컬럼도 있어요. 쿼리문을 살펴보면 from 다음에 apt underbar list 테이블이 나오고 콤마 이후에 area underbar cd라는 테이블이 하나 더 나오고 있습니다. 테이블 옆에는 a와 b처럼 뭔가 하나씩 더 써져 있는데요. 그 테이블을 나타낼 별칭이에요. 위의 예시에서는 apt underbar list 테이블은 a라는 별칭으로 사용되고 area underbar cd 테이블은 b라는 별칭으로 사용됩니다. 테이블을 여러 개 사용할 때는 두 테이블에 동일한 컬럼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별칭을 사용해서 어떤 테이블의 컬럼이다 라는 것을 명시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웨어절에는 보통 컬럼 이후 는 그리고 숫자, 문자 조건 등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컬럼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A 테이블과 B 테이블의 연결고리를 정해주는 부분인데요. A에 있는 정보랑 B에 있는 정보를 매핑하려면 서로 연결을 할 수 있는 키값이 필요한데 조인 키라고도 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을 유일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주민번호죠. 주민번호와 거주지 주소가 담겨있는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주민번호와 직장명이 담겨있는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주민번호와 거주지, 주소, 직장명을 한 번에 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민번호라는 킷값을 활용해서 두 테이블을 조인하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인을 활용하려면 서로 다른 테이블의 연결고리 해주는 역할을 주민번호 같은 조인키가 필요한 거죠. 위의 예시 쿼리에서 조인키는 에어리와 언더바 cd 컬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파트 매매 정보 테이블 apt 언더바 리스트에 있는 에어리아 cd 컬럼을 주소 정보 테이블에 있는 에어리아 cd 컬럼과 매핑해서 두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조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위의 예시는 이너 조인의 예시인데 양쪽 테이블의 조인키 기반으로 데이터가 모두 존재할 경우의 데이터들만 나오게 하는 방식이에요. 즉 A 테이블과 B 테이블 중 한 곳에만 있는 데이터는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아우터 조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양쪽 테이블에 다 존재하는 정보만 보여줬던 이너 조인에 대해서 간단한 실습을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양쪽 테이블 중 어느 한쪽에만 데이터가 존재하더라도 결과를 표시해주는 아우터 조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쿼리를 먼저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리문을 실행해 보면 시간이 좀 걸리네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널이라고 표시되는 데이터가 많이 보이는데요. 이 널은 비어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쿼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from 다음에 area 언더바 cd라는 테이블이 나오죠. 먼저 이 테이블의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rea cd, 구, 동, 컬럼 등이 있고 지역에 대한 특정 코드 값과 시, 구 등 정보가 매핑되어 있는 테이블이에요. 다시 원래 쿼리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left outer join이라는 문법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는 apt 언더바 리스트 테이블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on이라는 구문이 나옵니다. outer join 문과 on은 같이 쓰이는 문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on 다음에 a.area 언더바 cd는 b.area 언더바 cd 조건이 있죠. 테이블 간의 연결고리를 알려주는 조건절이에요. 이전에 inner join의 경우에는 where문 다음에 써주었는데 이번에는 on절 다음에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end문이 나오는데 b.con 언더바 year는 2020이란 조건이 나왔어요. 건축연도가 2020년인 아파트 매매건에 대한 조건이에요. 쿼리를 해석해보자면 area 언더바 cd에 있는 시구별로 2020년에 건축된 아파트 매매건의 아파트명, 사이즈, 매매 가격을 보고 싶다는 내용인데요. 2020년에 건축된 아파트 조건이 하나가 추가되어 특정 시구에는 이 조건의 데이터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널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아우터 조인은 이처럼 양쪽에 데이터가 다 존재하지 않더라도 널 값으로 표시해주면서 기준이 되는 테이블의 데이터는 모두 표시해줘요. 아우터 조인의 종류는 레프트, 라이트, 풀이 있는데 이번에 사용한 예시는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고요. 레프트 아우터 조인은 이제 from 다음에 나오는 테이블의 기준으로 결과를 보겠다는 것이고 한 번만 쓸 때는 그런데 여러 번 쓸 수도 있는데 일단 이번에는 한 번만 쓰는 경우에 대해서만 설명할게요. 그래서 from 다음에 있는 area 언더바 cd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는 모두 다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area cd 테이블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left outer join 다음에 나오는
apt 언더바 리스트 테이블에서는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탐색해서 데이터가 있으면 표시해주고 데이터가 없으면 널로 표시해주게 되죠. 라이트 풀 아우터는 기준점을 좀 다르게 해서 데이터를 보여주는 방법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레프트 아우터 조인에 대해서만 얘기하도록 할게요.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이야기하면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레프트 아우터 조인만 잘 사용해도 웬만한 조인문은 다 쓸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디노 자유아빠입니다. SQL 쿼리 무료 강좌 12번째 시간 sum, min, max, avg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count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sum은 합계, min은 최소값, max는 최대값, avg는 평균값을 알아보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쿼리를 먼저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보시면 첫 번째는 엄청 큰 숫자가 나오죠. sum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쿼리를 다시 보면 from 절에는 apt 언더바 리스트 테이블, 즉 아파트 매매권 정보가 있는 테이블이고요. where 절에는 year는 2020년에 거래된 아파트 매매권의 조건이 있죠. 그리고 select 쪽을 보면 sum price가 있습니다. 2020년에 거래된 아파트 매매권의 가격을 모두 합산해 달라는 의미이고요. sum 그리고 괄호를 열고 합계를 보고 싶은 컬럼명을 적어준 다음에 괄호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콤마 다음에 min은 2020년에 거래된 아파트 매매권 중 최소로 거래된 매매권의 가격을 보여달라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max, avg는 평균값이고 max는 최대값입니다. 사용법이 어렵지 않죠? sum, min, max, avg는 count와 마찬가지로 group by와도 함께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다음 쿼리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연도별로 아파트 매매권의 합계,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이 나오죠. 어렵지 않은 간단한 쿼리로도 다양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어요. year 대신에 다른 컬럼도 한번 써볼까요? 동 컬럼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동 컬럼으로 쿼리를 만들고 실행해보면 동별로 아파트 매매권의 합계,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이 나오죠. 이렇게 그룹 바이와 함께 사용하면 그룹 바이에 사용된 컬럼별로 최대값, 최소값 등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sum, min, max, avg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꼭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